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연구제고법이 기존의 직접적인 자본 소득 추계 방법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역사적 경험이 주는 교훈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20세기 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지만 21세기에는 선진국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세기 한국의 경제 성장은 물적 고정자본 형성과 인적 자본 형성이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물적 고정자본 형성과 인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준 다양한 요인들을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물적 고정자본 형성과 인적 자본 형성의 장기적 변화를 분석하기에 충분한 관련 요인들의 통계를 갖추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약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적 경제 성장은 1차 산업 중심에서 2차 산업 및 3차 산업 중심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을 동반하며 자식을 많이 낳아 교육을 적게 시키는 출산 및 보육 형태에서 자식을 적게 낳아 교육을 많이 시키는 출산 및 보육 체계로의 인구 변천을 동반합니다. 1차 산업은 토지가 중심을 이루는 산업인데 앞서 보았듯이 국부에서 차지하는 토지의 비중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토지가 중심을 이루는 산업에서 자본이 보다 중요한 생산 요소로 투입되는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아래에는 1차 산업에서 2차 또는 3차 산업으로 산업 구조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기제, 고정자본 형성을 강화하는 기제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의 자료는 그 기제를 드러낼 만큼 관련 요인에 대한 통계가 잘 조사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인구 변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보다 많이 시키는 방향으로의 출산 및 보육 체계의 전환이 일어났음은 인적 자본 증가 추세가 잘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자료는 그 기제를 드러낼 만큼 관련 요인에 대한 통계가 잘 조사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20세기 한국은 경제 성장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상찬되고 있는데 그것은 한국의 1인당 GDP의 놀라운 성장 속도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가 20세기 한국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으로부터 경제 성장에 대한 새로운 함의를 도출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의 경제 성장으로부터 경제 성장에 대한 새로운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관련된 기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장기 경제 통계 구축 작업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을 통계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여지가 강화되었지만 아직은 여러 분야에서 성장의 핵심적인 기제를 드러내기 위해 정비되어야 할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쪼록 관련 통계 구축 작업과 분석 작업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5번째 강의로 한국의 장기통계 2의 5번째로 수록된 자본과 부를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6번째 강의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5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